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대통령님, 저는 최명호 씨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나는 뒤돌아보며 와인잔을 들고 웃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진홍색 드레스와 젖은 입술, 또한 대통령의 깊은 칼라. 그녀는 혼자 보내는 밤은 낭비라 생각하며 유혹적인 몸짓으로 잔을 들어올렸다. 부드러운 빛 속에서 와인이 빛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끌어당기는 법칙이므로 잠깐 이것에 집중해 보세요. 2개의 부처님 그릇이 서로 닿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드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명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얼굴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어디서 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입술에 와인을 부었다. 저는 대통령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넥타이를 만졌다. 비록 가볍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장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았을 때 나는 뒤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저는 2살이에요. 제 나이에 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본 후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이수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처음 골프장에서 만난 이후로 내일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달콤한 목소리가 전화로 나를 불렀다. 내가 시골아이라고 느낄 때 수진이가 나보다 38배나 나이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와 지적인 말투는 나이 차이를 잊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의 삶은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니? 오랫동안 비서로 일한 김 씨는 25년간 걱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어도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다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나. 수진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존재는 가치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저는 그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자는 그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3주간의 여행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한 사람과만 갔던 미술관도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느낀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예술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5살 때 민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회사의 CEO로 활동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조사해보니 제 아들한테 이상한 게 있더군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나는, 그의 말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내가 뭘 했는데? 수진이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이상,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민우였다. 그 이후로 민우와 나의 관계는 차가워졌습니다. 공기 흐름이 통과합니다. 가족 분쟁. 아프더라도 수진이를 떠날 수는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녀가 저에게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가 주저하며 말했다. 눈물이 나요. 대통령님,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려 온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다. 그날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밤이 되자 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혔다. 나는 궁금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어쩌면 저는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혹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수지는 사라졌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걱정을 참을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제 법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년 이상 신뢰받아 왔습니다. 이수진 회장님은 저의 고문이십니다. 다시 한번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기 전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산의 차이가 크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수진이에게 고개를 저으며 우리 사이에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확신을 얻으면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대통령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녀 입술에 떠오른 미소를 볼 수 없었다. 아빠, 결혼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민우 아들, 빠른 결정이었나요? 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힘들지만 괴롭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내 마음을 이해해줘.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우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도 걱정이 없어요. 며느리가 표정이 밝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았거든요. 이수진 씨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셨나요? 결혼의 중요성을 알고 있나요? 가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달 후에 결혼하거든요. 수진이의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다는 것을 속으로 인정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결혼하기 전 3번째 헤어진 적이 있었다. 실제로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회사에서 이것은 가족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진아, 난 그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나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쓴다. 대통령 각하, 우리의 사랑은 이미 표현된 바 있습니다. 그게 직업으로 삼으려면 꼭 필요한가요? 당신이 그녀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수진이가 며칠간 연락을 안 해서 걱정이 됐어요. 결국 나는 그녀에게 사과했고 3부작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변호사와 그의 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저는 수진에 대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1일 2주 전,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민우는 아빠, 이거 꼭 봐야 돼요. 라고 말했다. 당신이 준 서류를 보았을 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과거는 잘 기록되어 있다. 저는 2번 결혼했는데 2 남편 모두 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진다. 그게 수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진심입니다. 진실은 분명하고 충격적입니다. 저는 경찰에 그것을 보여줬고 그녀는 그녀의 전 남편들이 죽었을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나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누구와든 비밀 통화. 그는 나에게 약을 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특히 건강을 강조하는 방법은 내가 세부 사항을 물었던 모든 시간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이 단지 오해였기를 바라며 수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와 변호사를 만났다. 저는 정 씨에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요.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한계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식을 지금처럼 이어가자. 이것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변호사가 자신의 목표를 말하도록 강요합니다. 회장님, 정 씨는 이수진 씨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아마도 동의해요.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진실을 견뎌내야 한다. 그들의 조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용감해야 합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결혼 전에도 그랬어. 수진이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나는 다음 날 밤에 할 일이 있어. 수진이와 저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냈다. 당신과 미래를 쓰려고 노력하던 중 놀이공원 관리자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그것이 수진의 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느꼈다. 미래에도 이런 일이 필요한가? 수진아, 너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달콤한 목소리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손주들을 위해 약간의 돈을 따로 모아두려고 합니다. 말의 얼굴은 뚜렷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자 그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대통령님,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욕실에 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녀의 메시지를 열어보고 낯선 사람이 보낸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몸을 떨었다. 그 남자와 제가 주고받은 내용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직후에 제 이름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원장님께 알리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더 이상 인호인 나아랑은 없다. 연기하기가 힘들었고 온몸이 추웠습니다. 나는 되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경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직접 증거를 보았습니다. 아프지만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저는 확인한 내용을 민우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조치를 취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수진애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남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 3건의 수진, 본명 김미영이 연루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첫 번째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마비로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그는 경미한 마비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더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민우의 질문. 저는 결혼을 선택했어요. 계획대로 행동했는데도 그녀는 나타났다. 경찰은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결혼식 당일에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전날 밤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와 같습니다. 다음 날 어떤 목소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연인이 됩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끝나서 기쁘네요. 수진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전화 주세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어두워진 뒤 컴퓨터를 껐다. 진실은 마치 서울의 불빛이 안에서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당신이 진실과 마주하는 날이다. 거울이 있는 호텔방에서 옷 입기 72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니요. 속지 말고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그 노인은 울고 있다. 민우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아빠, 문을 두드려요. 아직 안 됐나요? 경찰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선서 직전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진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사건 현장 곳곳에 파견되었습니다. 수진 콘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쫓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취소할 수 있어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저는 안 된다고 말했고 계속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사기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수진이와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내가 거짓말을 했는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나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텔 내 웨딩홀. 내가 도착했을 때 손님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대부분이 제 사업 파트너와 관련된 내용이라 나중에 제 가족이 쓴 걸 보고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대부분일 것이다. 신랑은 배우 박현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CC가 들어와서 집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식당에 들어간다. 나는 차분해 보였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분해 보였다. 나는 한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결혼식 종이 울리자 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순간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가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희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위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녀가 겉모습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 눈에서 계산하는 빛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주의 깊음에서요. 결혼한 부부의 운명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술꼬리를 삐죽 내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산에 올랐어요. 신부와 신랑이 서약을 합니다.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진행자가 나에게 마이크를 건네줬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숨을 쉬고 준비한 말을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계속 미소 짓는 것을 보니 내 눈에는 걱정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김미영. 이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수진이가 창백해지는 순간을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직장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 번 아내를 속였고 그 중에는 노인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재산을 낭비했고 명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승무원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도망갔지만 경찰이 이미 와 있었다. 내 근처의 모든 것, 대통령님, 그게 거짓말인데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말 사랑해요. 그녀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나를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가짜 눈물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이 넓은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미영의 범죄 기록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공범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마약을 구매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김미영은 기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사기꾼이었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출발 게이트로 달려갔지만 지인은 즉시 제압되었고 실제로 남자였습니다. 제 친구 김태형과 미영은 울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손님들은 안내되어 결혼식장에 머물렀습니다. 가족 모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겠네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마음 아프죠.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완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돌아섰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거짓된 사랑을 포기한 후에야 우리는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조사는 끝난 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용한 느낌이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관중들과 함께 앉아 서울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범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노인이고 이것은 체계적입니다.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준비하세요. 그들은 나에게 연락했고 나도 목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장이 회의 장소였다. 남편들의 사망 원인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산된 것이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심장은 독이 있다. 미영이가 종종 거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영양소를 섞어서 먹였어요. 내가 발표한 후에 놀이공원이 바뀔 거야. 그녀는 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복용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결혼식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다치게 한 거예요. 무섭네요. 전화벨 소리가 깊다고 믿습니다. 나는 깨어나서 생각했다. 민우가 여기 있었어. 아빠? 정말 긴 하루를 보냈네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온 것 같다. 미영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를 아껴주던 사람들을 멀어지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민우야가 더 옳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기뻐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과 태연은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시연이가 오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이제 꽤 어른스러워 보이는 15살 소년을 방문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괜찮다고 말해줬어. 시연아, 현재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네요. 시연과 함께하는 더 나은 오후. 오랜만에 정원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친구와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 당시의 작은 일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오면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 나중에 미우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번 주말에 올 거야. 잠깐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가족이 모인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민우와 며느리도 정원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요. 지민아,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것을 간청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순간을 놓쳐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보는 방식.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셔요. 당신이 물어본 후에 나는 즉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을 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우가 자라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살았으니까 눈 건강이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무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무정하다. 나는 중요성을 발견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과 일에 있습니다. 저는 민우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모이자 동료로서 그 둘은 함께 긴 여행을 떠났다. 저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언론은 미국 영국 사건을 무시했다. 충격이었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은퇴 후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차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하고 가끔 여행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거나 박물관에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는 매일의 일상과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예방하고자 저 역시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노인들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젊은 세대의 노인의 외로움. 저는 취약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됩니다. 나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누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카 시원과 함께 낚시터에서 했던 일이 그 예입니다. 미영이가 준 가짜 사랑은 컸지만 결국 그 사랑은 무너지고 가족은 나를 떠났습니다. 준이 진정한 사랑은 단순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 당장 당신은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과 태연이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18년형과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법원에서 나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밝혀졌는데 미영의 두 번째 남편의 죽음이 첫 번째였다. 그의 생일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간단한 파티를 열자 내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정원에 시끄러운 소음을 가져온 후에 며느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 김경휘님께서 방문하신 후 우리는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랑스럽죠. 그 사건을 담당한 사건 관리자가 그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었고 우리는 다른 유사한 사기꾼들을 체포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위안이 돼요. 김 형사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나는 간단한 내용을 다룬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세요. 부유한 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어요. 최근에는 의도적인 결혼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배우자를 잃은 경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은 종종 표적이 됩니다. 김 형사의 설명을 듣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다시 진실을 깨달았다.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의 추론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전달하다. 그게 규칙이니까. 해가 지면 예전에는 홀로 남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합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나는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영이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한 부분은 놓쳤지만 인생의 쓰라린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의 가깝고 진실한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고 한다.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삶은 놀랍도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73세가 되어서야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인데 주변에 누가 있나요? 오늘날 부모님이나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전화로 연락주세요. 짧은 전화통화. 그들에게는 한 번이 방문으로 족하다. 그것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하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삶을 즐기세요. 나는 살고 싶어서 아름답다. 사고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인생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황혼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이 되어줄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멋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싱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중요한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